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하는 코스가 보면 예. 지난 21대 때 대부분 졌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패배감이 극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바꿔서 약간은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좀 나서자. 총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속 정권 심판 외치는데 심판의 날인데 이채, 양명주 5가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까? 그 5가지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소홀하다. 이제 민주당 또 혹은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신 시민분들과 한 분 한 분 고양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고향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의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당장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그걸 반드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잠시 들어가시게요, 뒤로. 이태원 참사 그들이 책임졌냐고요? 아니요. 최상병 사건 책임졌습니까 그들이? 아니요.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왜 휩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채, 양명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야 당대표들의 유세 일정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향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뭔가 정책적 얘기, 편입 얘기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부와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죠. 자, 여야의 총선 전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정 화면을 좀 정리해보죠. 자, 한동훈 경기 고향 방문, 서울 편입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 천안 방문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상병 수사 외화 무역 관련된 언급을 좀 강하게 합니다. 정권 심판론 이렇게 좀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위원장의 일정부터 좀 보겠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있네요. 여기는 경기도의 수원, 다음 날은 성남 용인 이렇게 방문했고요. 오늘은 고향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등포, 양천, 이어서 부산 쪽으로 갔다가 호남, 순천, 광주 등등등 방면, 그리고 다시 평택 이렇게 방문 일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일단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 듯해요.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곳, 험지인 곳으로 꼽히는 곳을 일부러 가는 모습인데 일단 여당 후보들이요. 특히 이제 험지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 방문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조금 계속 어려운 지역만 돌치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한번 힘을 실어주면 상당히 이번 선거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하면 그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하는 코스가 보면 지난 21대 때 대부분 졌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니까 패배감이 극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원들이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바꿔서 약간은 정신 재무장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좀 나서자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보면 수도권에 보면은 122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에 이 어떤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20대도 그렇고 21대도 그렇고 이 수도권의 스윙보터 지역 예를 들어 한 2%에서 3% 차이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데가 한 40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장 많은 선거를 갖고 있는 수원, 또 용인의 4곳,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아마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약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동선의 컨셉은 21대 총선에서의 패배감 극복, 두 번째는 중산층이 많아서 나름대로 표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스윙 보터를 통해서 이번에 조금 어느 정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 이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목도 받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게 그런데 총선 때, 총선 날 실제 득표로 연결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좀 다른데요. 이게 네. 보면 지금 정권 심판으로 치른 과거의 선거가 19대 때 2012년도에는 MB 정부 때 있었고요. 근데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2012년도에 그때도 보면 MB가 그때 국정수행평가 한 20%에 불과했는데도 보면 결국은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이끄는 그때 선거가 과반을 넘었거든요. 예. 그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장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때도 보면 선거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김용민 후보, 그 낙검수의 멤버였던 김용민 후보의 여성과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들 그리고 지난 21대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차명진 후보의 막말 발언이었고 예. 그때 아마 그것을 우물쭈물 징계를 늦추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막말이라든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경기도 일정이 많은데 가는 곳마다 경기도 분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슈였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인데 이 두 가지 사안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거를 다 한 번에 치르는 원샷법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 수도권 표심을 흔들고 잡기 위한 아마 이런 포소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 좀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면 오늘, 내일, 그다음에 쭉쭉쭉 읽잖아요. 지금 보면 충남, 홍성, 천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오늘이요. 총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속 정권 심판 외치는데 심판의 날인데 이채, 양명주 5가지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까? 아까도 영상에 방송 시작하면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김명주 전 의원님. 네. 일단 짧게 이채, 양명주는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거 짧게 뭔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고. 잘못 들으면 중국 고랑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뒤에 주가 붙으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최상병 의혹,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 그거를 이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만든 네, 겁니까? 뭐 명주는 뒷자리입니다만 어쨌든 빈김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 5가지 문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수사가 소홀하다. 이제 민주당 또 혹은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그러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권 심판으로 외치면서 이 5가지 이슈를 특히 강조하는 건데 근데요. 네. 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5가지 이슈요. 사실은 이게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묵은 이슈 아닙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깔끔히 민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5가지 어제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일부 해명됐던 부분도 있고 또 혹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것은 뭐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민들의 말하자면 요구가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 막 이야기 하는 바람에 진짜 진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해도 해명할 때 국토부가 나선 게 아니라 그 국토부에 하청받는 기관원들이 나섰거든요. 그 자체가 의혹을 더 살렸다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총선과 관련해서 상대 정당, 경쟁 정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비슷한데 각각의 방점은 약간씩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모습은.